많은 분들이 현재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위기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블랙록, 세계경제포럼, UN, 유럽연합, 바티칸,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계획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고도 철저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계획, 그 계획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위대한 리셋입니다. 즉, 이 위대한 리셋 뒤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첫 번째로 에너지 위기를 조장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폐 가치를 급등시키는 겁니다. 즉 달러의 금리를 급등시키고 그로 인해서 물가를 폭등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석유, 가스, 석탄의 가격이 동시에 치솟게 되고 심지어 화학물질, 알루미늄, 철광과 같은 주요 산업의 공장 폐쇄까지 거의 강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니 이것이 결국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초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저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 위기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겠죠. 그것이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행동, 즉 푸틴과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됐던 것이고, 사실 이 에너지 위기라는 것은 디스토피아적인 바로 그린 산업, 즉 그린 에너지의 그 어젠다 산업으로 인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새로운 산업을 전환시키기 위한 서구 기업과 정치권의 오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은 정확히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달이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 전달인 2020년 1월 세계 최대 투자 펀드의 레리 핑크 CEO가 이 당시에 월가 동료들과 기업 CEO들에게 투자 흐름에 대한 미래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레리 핑크가 보낸 그 은밀한 편지의 제목은 바로 근본적인 개편, 즉 7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었던 세계 최대 투자 펀드 레리 핑크가 기업 투자에 대한 급진적인 이탈을 갑자기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이 경기 침체 이후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금리 기조의 현상과 또한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당한 자본의 재활당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주들이 투자했었던 많은 사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위험을 매우 적대시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리 핑크는 바로 모든 정부와 기업 주주들이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로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길래 마치 모든 것을 예언하듯이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일치하듯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편지를 보낸 이후 블랙록은 가장 큰 세 가지의 에너지의 변화를 공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석탄, 석유, 가스죠. 그러니까 블랙록은 UN 아젠다 2030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직접 석유와 가스, 석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하고 또한 관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은 블랙록이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를 그들이 스스로 중단하게끔 유도를 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는 분명히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와 또한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해당하는 기업과 정부에게 점점 더 힘들 수 있는 자본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표한 이후부터 기후변화는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경제적 흐름의 변화가
바로 블랙록의 새로운 투자 심사 방침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엑션모빌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EGS 투자가 헤지펀드와 월가 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뱅가드를 포함한 투자 펀드 사이에서 대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석유가스 석탄은 더 이상 블랙록의 지침하에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자원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바로 블랙록의 힘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경제적 대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리 핑크는 블랙록을 앞세워서 약 40조 달러를 관리하는 거의 400명의 투자 관리자들의 연합인 기후행동 100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석유 및 가스 부분에서 엄청난 투자 회수를 갑자기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UN 탄소제로 어젠다에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슈밥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경제 포럼을 이끌기 위한 이사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21년부터 레리 핑크는 석유와 가스, 석탄에 대한 공격을 2배로 늘렸습니다. 블랙록의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 정책으로 인해서 불과 2년 만인, 그러니까 2021년 코로나 봉쇄가 시작됐던 시기부터 2022년 말까지 약 1조 달러가 석유와 가스 탐사 개발에서 모두 빠져나오게 되었고, 블랙록의 산하기업의 그 투자 금융사들은 감히 저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투자에 대한 이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 패닉, 즉 비주류계의 경제학자들은 블랙록 패닉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모든 원흉, 즉 에너지의 전환을 핵심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가장 큰 투자 집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환되었던 경제산업, 이것을 바로 에너지 패닉 혹은 블랙록 패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이든은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었던 에너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화두가 됩니다. 즉 그린 에너지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가진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2019년 말에 레리 핑크는 바이든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레리 핑크는 바이든에게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바이든 후보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에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석 연료를 없애고 그린 에너지 정책을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바이든이 대통령 된 이후 그린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21년 1월 바이든의 취임 전인 2020년 12월에 즉 한 달 전에 블랙록의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자 책임자였던 브라이언 디즈를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의 보좌관 겸 국장에 임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2015년 파리기후협정 초안 작성에서 오바마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 역시 디즈고, 이 디즈가 조용히 지금의 바이든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블랙록이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 체제를 추구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흐름으로 새로운 투자처와 새로운 화폐에 대한 개념을 그들 스스로가 구축하기 위한 그 단계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패드는 바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 정책에 따라서 화폐의 흐름이 바뀌었던 것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석유와 가스 산업은 매우 큰 재앙으로 돌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이 브라이언 디즈라는 사람은 바이든이 취임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석유 조치 목록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공을 했고, 또한 그걸 빌미로 계속적으로 그 정책을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바이든이 탈퇴했던 파리규 협정에 다시 바이든은 재가입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바이든이 석유와 가스 산업에 즉 CO2에 톤당 51달러에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변화를 서서히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회 동의 없이 순전히 행정부 권한으로 세워진
조치였고 2년 전까지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미국의 석유 및 가스 투자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탄소세와 비슷한 말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공기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마시니까 그 마신 공기의 값을 내라. 뭐 이것과 거의 같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탄소가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것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값을 매기고 또한 세금을 거둬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즉 바이든 행정부의 그 뒤에 블랙록이라는 거대 기업이 탄소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의 공짜로 퍼가고 있습니다.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는 거 뭐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탄소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을 가지고 자기들 것도 아닌 걸 공짜로 그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차익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팔아제끼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모든 흐름에 대한 중심에 블랙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탄소세에 대해서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된다, 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탄소세보다도 더 나쁜 것은 바이든의 공격적인 환경 규정과 블랙록의 ESG 투자 의무화가 미국 정유공장의 수용 능력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의 대통령 집권 초기 2년 동안 미국은 하루 100만 배럴 정도의 휘발유와 디젤 정제 시설이 폐쇄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 역사상 이것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붕괴로 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정 정책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과 월스트리트의 ESG 투자 중단, 여기에 바이든 규제의 강력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올해만 170만 bpd의 수용시설이 추가로 폐쇄될 예정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물가 급등의 현상, 그 뒤에는 블랙록의 이 에너지 정책, 즉 가스와 석유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갈등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장 경제 기본적인 이 원자재들의 급등이 모든 물가를 급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히 패드의 금리 인상만으로 이처럼 미친 듯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언론에서 단편적인 문제들만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 국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는 저 반쪽짜리 언론을 우리는 다시금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경제포럼, 지금의 세계경제포럼 이사인 레리 핑크, 이 사람이 과거부터 악명 높은 우슐라 폰데어라는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EU 집행위원장이 되었을 때 이미 탄소세에 대한 부과 또한 에너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흐름을 이 그녀와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뤼셀에 있었을 때부터 그녀의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주요 활동이 55개 의제에 대한 EU 제로 탄소 적합을 통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행동이 있기 훨씬 그 이전부터 유럽연합의 석유, 가스, 석탄의 주요 탄소세와 기타 제약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블랙록의 바이든 행정부라는 꼭두각시 하에서 이 사기적인 ESG 어젠다와 EU 제로 탄소의 광기가 서로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악의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표면적인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역시도 그들의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말만 명심하면 됩니다. 이 문제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진정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